실손보험 때문에 모두들 난리가 났습니다. 실손보험,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제 실손보험 대부분 한 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만 해도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누구나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병원 다니실 때도 약국 다닐 때도 실제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손보험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통원 의료비 이렇게 특약까지 합친 의료 실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의료 실비보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손보험, 내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나는 몇 세대이냐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도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몇 세대이냐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1세대입니다. 구실손보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했던 표준화 이전의 실손보험 이것이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자, 2세대는요. 표준화 실손보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2009년 10월에서 2017년 3월까지 판매되었던 실손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냐? 2009년 10월 이전이냐?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한 것이냐 이것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3세대 실손입니다. 이 실손보험은 착한 실손보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험료는 그만큼 내려갔지만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4월에서 2021년 6월까지 판매했던 실손보험 3세대 실손보험이다. 착한 실손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4세대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모든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1세대냐, 2세대냐, 3세대냐, 4세대냐 이렇게 내가 가입했던 기간을 확인해 보시면 몇 세대 실손보험이냐 이 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손보험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갱신 주기 그리고 자기 부담금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실손보험 무조건 오래된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세대 보험 가입하신 분 이분들 중에서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하셨다면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영원이다. 이런 커다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오래된 것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혜택이 많은 것 같은 실손보험은 갱신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 시점 이때가 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실손보험 무엇 때문에 인상되느냐? 인상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일단 나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고령화 되었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는 데 따라서 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이 하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최근 자주 병원을 다녔다. 의료비 사용량이 많아졌다. 이렇다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도 계속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증가하게 되면 전체 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료 쇼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쓰는 의료비 때문에 보험료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물가가 상승했을 때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의료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보험료 당연히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령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고령화 아니면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병원을 자주 다닌다. 여기에 따라서도 실손보험료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의료비가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보다 혜택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은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타먹는 돈을 보험금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내는 돈은 보험료 이렇게 부르는데요. 보험사에서 손해율, 그러니까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험회사가 계속 적자 상태다.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 더 많아진 상태.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새롭게 실손보험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실손보험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실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잘못 알았다가 실수해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내었던 보험료 정말 계속 내 돈만 넣고 있다가 보험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생길 수 있으니까 실손보험 청구할 때 정말 많이 실수하는 내용까지 영상 끝까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 의료보험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서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내용이 조금 어렵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이 내용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요.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을 이용해서 병원에 갔다. 자, 그렇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실 텐데요. 자,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5단계로 할인 구간, 할증 구간을 구분해 두고 있는데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데 자, 1등급은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5등급은 300% 이상, 그러니까 3배 이상 할증된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1등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 그러니까 병원을 갔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분들 62.1%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오히려 할인됩니다. 5% 정도 할인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항목입니다. 급여 항목은 제외니까 비급여 항목에 내가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할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등급은 지난 1년 동안 1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다. 약 36.6%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대로, 그러니까 지난해와 똑같이 유지된다. 자, 이제 1.3%인데요. 이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3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00% 할증, 200% 할증, 300% 할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0만 원 이상에서 150만 원 미만까지 보험금을 받았던 사람 100% 할증됩니다. 150에서 300만 원까지는 200% 할증되고요. 300만 원 이상 5등급에 해당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3배까지 할증됩니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계약했을 때 급여 항목 주계약 5,000원, 비급여 항목 주계약 7,500원 이렇게 가입했던 사람, 이분이 비급여 보험금 13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100% 할증되는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급여 5,000원, 비급여는 15,000원까지 할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할증되는데 자, 내년에 1년 정도 더 지나서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때는 5% 할인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7,500원 최초 계약에서 5%가 할인되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오히려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다. 1년 단위로 계속 갱신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1년 차에 마찬가지 5,000원에 비급여 항목 7,500원을 넣었을 때 똑같이 130만 원, 그러니까 100% 할증됩니다. 5,000원, 15,000원 이렇게 할증되다가 비급여 보험료를 100만 원 이하죠. 50만 원 정도 수령했다. 이때는 유지 등급 2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원래대로 5,000원에 7,500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할증되는 케이스인데 최초 5,000원에 7,500원 130만 원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100% 할증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후 200만 원을 또 보험금으로 수령해서 200% 할증되었을 때 이때는 4등급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년 후에는 내 보험료가 5,000원에 22,500원을 더해서 실손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 그리고 비급여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매년 조정하게 되는데요. 전체 보험계약자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는 다르게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급여 항목 누가 많이 이용했느냐 이렇게 비급여 보험금을 탄 사람
이 부분을 연계해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을 많이 쓴 사람, 그래서 보험금을 많이 탄 사람은 당연히 할증되게 하고요. 적게 쓴 사람은 할인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번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차등 적용하겠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2021년 상품이 나왔지만 3년 동안 유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 드디어 시행되는 거니까 7월 1일부터는 반드시 내가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면 내 보험료 얼마만큼 인상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할인될 것인지 이 부분을 계산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 들어보신 분들 들어보셨을 테고요. 아직까지 보험금 신청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험 금액이 크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험회사가 판단했을 때는 신청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바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보험 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언제 다쳤습니까? 어떤 병원에 다녔습니까? 이렇게 상황을 하나하나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를 내밀어 주면서 이곳에 사인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니까 여기 사인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보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류의 용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냥 사인해주면 되느냐라고 하면 네,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빨리 보험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서류 모두 사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한다는 겁니다. 자, 다른 것은 몰라도 실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의료자문동의서입니다. 의료자문동의서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자세하게 법적인 문제까지 설명해주는 손해사정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사인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도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보험 지식이 짧은 것이 들통날까봐 그냥 대충 사인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결론적으로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당신이 정말 아픈 사람인지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 이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다니고 있는 병원 혹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보험금을 타먹는 전문 병원 아니냐. 그래서 병원에서 제출한 소견 또는 서류, 의사의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정말 아픈 것이 맞는지 이 사람이 진짜 아픈 사람인지 이것을 구별해서 판단해 보겠다. 이것이 바로 의료자문동의서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진료한 병원이나 의사를 믿지 못하고 보험회사와 손잡고 있는 의사들에게 의료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고 있는 의사가 이 환자가 정말 아픈 사람입니까? 이 정도 의료 행위를 했다는데 보험금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고 있는 의사 어떤 사람 편을 들어줄까?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는데 계속 돈 받으려면 보험회사 편을 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자문동의서는 함부로 사인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보험금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보내서 면담한다.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긴장을 풀게 되는 것이죠. 보험회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사들은 빨리 그리고 충분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빨리 가서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서류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것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여기 사인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인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손해사정사 인상도 좋고 겸손하고 말도 나긋나긋 잘합니다. 서글서글 저를 걱정해주면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해달라. 만약 여기 사인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많이 늦어진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지금도 힘드신데 더 힘들어지겠습니까? 라면서 오히려 걱정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9%는 사인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의료자문동의서 사인 잘못했다가 보험회사에서 알고 있는 의사들에게 자문을 해서 이것은 보험금을 이만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아예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끝까지 의료자문동의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도 걱정되실 텐데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보를 모르는 고객들에게는 일부 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약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무기한 보류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답답한 것은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보험 소비자들인데요. 결국 법적으로 내가 여기에 사인할 의무는 없지만 보험사에서 계속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이때는 정말 진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럴 때는 최후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3의 의사로부터 의료자문을 받겠다.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혹시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불리하게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하라 하는 경우에는 정말 잘 판단하셔서 내가 진료받은 병원도 아니고 보험회사와 관련 있는 의사도 아닌 제3의 의사로부터 의료자문을 받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실수로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를 믿어버리고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하셔서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증거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통화 기록을 남겨두신다든지 증거를 남겨두셔야 되고요. 아니면 문자로 보내든지 이메일이나 우편 이런 것으로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의료자문동의서 내가 모르고 사인했다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회사 측에서 아무리 매달리면서 친절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의료자문동의서에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상의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